나르시시스트와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면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저 또한 결혼을 약속했던 내 마음 전부 다 주고 만났던 나의 남친과의 이별 후 상처의 후유증으로 삶이 파괴될 만큼 거의 죽다가 살아났었는데요. 그만큼 치유를 잘해야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처럼 트라우마 극복을 못하면 평생 그림자로 남을 수 있다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브렌다 스티븐스 저자의 책 그게 나르시시스트 맞아. 상처 치유하는 단계별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치유하는 1단계. 1. 자책에서 벗어나 학대임을 인정하세요. 근본적 수용은 판단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거나 씁쓸함,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어떤 감정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주장을 펴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은 근본적 수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이 회복 과정에 어디쯤에 있다고 느끼는지 또 어디쯤에 있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기분이 나아지기 위한 첫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수하게 바라보며 과거와의 싸움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2. 나의 취약점을 수집하세요. 다음 리스트를 보고 자기 경험에 맞거나 어울린다고 느끼는 문장에 체크해보세요. 사람들을 의심하는 편이다. 스스로에게 최악의 비평가이다. 칭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어렵다. 스스로를 온전하거나 완전하다고 느낀 기억이 없다. 누군가의 요청에 아니요라고 말하면 죄책감이 든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도록 무언가를 성취해야 할 것만 같다. 이들 문장 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두세 개의 문장을 다음에 이어지는 치유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활용하세요. 3. 작지만 확실한 치유의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전 연습의 체크리스트에서 선택한 문장을 지침으로 삼아 치유의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되도록 명확하고 내가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창하기보단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면 더 좋겠죠. 누군가의 요청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죄책감이 든다라는 문장을 선택했다면 간단하게 관리하고 이룰 수 있는 목표는 누군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예라고 말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내 마음을 확인한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는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치유와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4. 목표를 세분화하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이전 연습에서 만든 치유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세분화된 목표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예라고 말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내 마음을 확인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청에 관한 내 반응을 더 잘 알고 싶다. 결정을 내릴 때 직관 또는 본능을 믿는 법을 배우고 싶다. 등을 생각하는 것이죠. 목표를 관리 가능한 목표로 세분화하면 달성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5.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만드세요. 세분화 목표를 위해 행동 지침으로 몸 어느 부위에 긴장감이 맴도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의 요청을 받은 뒤 10초간 시간을 가질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청을 받고서는 여기에 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는 말로 응답할 것 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흐려진 진짜 나를 찾아나가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6. 자기 긍정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는 그동안 학대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걸 인정하며 이에 맞설 용기가 생겼고 이제는 변화를 만들 의욕도 생겼다라는 식일 수 있겠죠? 부담스럽다면 너무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 있는 두세 가지 생각을 쓰고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주 들여다보세요. 7.
만약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아도취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뇌 속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관계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계속해서 만약에 하며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있다면 그의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때 난 내 정신건강이 해로워질 행동까지 할 정도로 과도하게 참았어. 안 그래도 됐었는데 지금이라도 관계를 끄는 게 잘한 일이야.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8.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좋았던 시간과 좋지 않았던 시간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피해자들은 로맨틱하게 기억된 순간들이 너무 간절해서 나르시시스트의 나쁜 행동들을 많이 용서하게 됩니다. 이처럼 몇 개의 좋은 기억에 집착하는 것, 피해자를 유해한 관계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 관계를 되찾으려 집착하는 위험에 빠뜨립니다. 좋았던 때와 좋지 않았던 때를 명확히 비교해본다면 아마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그릇된 조작으로 로맨틱하게 잘못 인지하는 일이 더 잦았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9.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기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했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거짓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말이죠.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중할수록 나르시시스트가 남겨놓은 상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10. 나를 도와줄 위계 한 라인을 만드세요.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적어도 2명 이상은 마련해두세요. 물론 아무 때고 연락할 사람을 만들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도록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변의 친구나 동료 심지어는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은 내가 감정에 압도당할 때를 대비한 위기 핫라인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울 때는 그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11. 관계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언제나 생존 모드입니다. 포식자가 언제 덮칠지 모르니 늘 긴장하고 포식자의 행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죠.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은 자기 욕구는 잊으면서 늘 나르시시스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나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면 이러한 생존 모드를 꺼야 합니다. 나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을 리스트로 만드세요. 악기 연주나 봉사활동, 정원 가꾸기, 책 읽기,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건 삶의 활기를 가져오고 새로운 자아의식도 발견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12.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면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게 됩니다. 수치심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거나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영혼의 독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와 함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들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제권을 쥐려고 하니까요. 수치심과 반대되는 감정은 솔직함입니다. 진짜 나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통제권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가지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3. 자기 자신을 가까이서 바라보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어난 일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래야 다시는 유해한 관계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성장과 치유를 위한 추가적인 영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를테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해진 원인이 어린 시절에 받은 숨겨진 상처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요. 자신을 가까이서 바라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치유 방법 1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유 2단계 나 자신과 감정 돌보기에 대한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